어둠, 그리고 정적, 그 사이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려온다. 그 숨은 거칠고 억눌려 있다. 도와줘. 한 남자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서 부서진다. 그의 몸은 무언가에 걸려 있다. 머리는 아래로, 다리는 위로, 좁은 틈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골반을 꽉 물고 있다. 움직일 수 없다. 앞으로도, 뒤로도. 그리고 이 지옥 같은 고요 속에서 그는 혼자다. 2004년 가을, 미국 콜로라도의 깊은 골짜기, 침엽수림 사이로 햇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그곳.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위벽 아래 작은 틈 앞에 두 남자가 서 있다. 마크와 에릭. 이들은 미국 동굴 학회 소속의 베테랑 탐험가이자 연구원들이다. 이번 탐사는 학술 목적을 위한 공식 현장 조사였다. 그들이 이 동굴의 존재를 처음 접한 건 몇 달 전 학회 내부의 기록에서였다. 오래된 동굴 탐사 보고서의 말미에 누군가 휘갈겨 쓴 문장 하나. 서쪽 능선의 암벽 및 틈, 미확인 통로 존재의 가능성 있음, 매우 좁음, 별도 확인 필요. 그 메모가 마크와 에릭의 호기심을 건드린다. 몇 주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그들은 그 틈 앞에 선다. 그들은 모든 것을 준비했고 수많은 현장을 누벼온 경험이 자신들의 무기가 되어줄 거라 믿었다. 그리고 마크의 가슴속 어딘가엔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갇혀있던 미지의 냄새가 섞여 있다. 그 냄새는 마치 동굴 안쪽 어딘가에서 누군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모른다. 곧 이 틈이 그들의 자신감을 얼마나 철저히 시험할 것인지, 곧 이 안에서 자신감이 덫이 되는 순간이 올 것임을. 그들이 향한 곳, 그곳은 단순한 좁은 동굴이 아니다. 네로우즈 케이브, 이름부터가 하나의 경고처럼 들린다. 좁고 꼬여있고 절대 한 번에 안쪽을 볼 수 없는 구조. 바깥에서 보면 동굴 입구는 평범해 보인다. 바위 벽면 아래 작고 낮은 틈, 고개를 살짝 숙이면 몸을 들일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 안으로 몇 미터만 들어가면 동굴은 점점 표정을 바꾸기 시작한다. 양쪽 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으로 말려 들어오듯 좁아진다. 한 발짝 한 발짝 옮길수록 몸이 바위에 더 가까이 붙고 어깨가 벽에 스치며 지나가야 할 정도가 된다. 그리고 첫 번째 커브가 등장한다. 오른쪽으로 휘어진 통로는 전방의 시야를 완전히 가린다. 그 너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부터는 기어야 한다. 배를 바닥에 붙이고 팔을 앞으로 뻗고 마치 무덤 속으로 파고드는 기분으로. 그리고 S자형 곡선의 끝, 바로 그곳. 그곳이 문제의 장소가 될 지점이다. 그 공간은 마치 먹잇감을 잡기 위해 설계된 덫과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확신한다. 자신들은 경험자이고 전문가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신감을 무기 삼아 동굴 안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들은 초보자가 아니다. 수십 개의 동굴을 경험해온 전문 탐험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번 탐사를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일상처럼 받아들인다.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측량을 하고 나오는 일, 이번에도 해낼 수 있다. S자 코스의 초입까지 다다른 두 사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마크가 먼저 코스의 안으로 혼자 진입하기로 한다. 그는 숨을 고르고 머리를 숙인 채 천천히 몸을 틈 안으로 밀어넣는다. 첫 번째 커브, 좌측으로 휘어진 S자형의 초입. 몸을 틀고 팔을 앞으로 뻗는다. 바위에 어깨가 긁히고 헬멧이 벽에 부딪히며 탁 소리가 난다. 그럼에도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건 익숙한 판단이다. 수없이 많은 동굴에서 해왔던 방식. 몸을 비틀고 중력을 활용하고 틈새를 타고 흐르듯 빠져나간다. 하지만 두 번째 커브, 바로 거기서 일이 벌어진다. 통로는 왼쪽으로 다시 꺾이는 구조로 이어진다. 그는 상체를 기어넣고 바닥을 짚는다. 그러나 그 순간 허벅지가 무언가에 닿는다. 그는 미세한 압박을 느낀다. 골반이 틈에 낀다. 움직이지 않는다. 몸을 조금 더 밀어넣으려 한다. 그러면 풀릴 줄 알았다. 하지만 바위는 생각보다 더 날카롭고 완고하다. 팔은 앞으로 뻗친 채 뒤로는 돌릴 수 없다. 허리 아래는 두 커브가 교차하며 만든 내벽턱에 끼인 상태. 좁아진 틈은 양옆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한다. 바위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의 하체를 고정시킨다. 그는 회전할 수 없다. 빠져나올 수도 없다. 나아갈 수도 없다. 바로 그때 마크는 깨닫는다. 이 공간은 단순한 틈새가 아니라 덫이었다는 사실을.
마크는 골반이 딱 걸린 순간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빠진다. 그는 몸을 비틀며 버텼다. 손바닥은 바닥을 밀었고 다리는 좁은 공간 속에서 몸을 회전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통로는 S자형. 그 안에서 몸은 반쯤 틀린 채 고정되어 간다. 바위는 한 점의 유격도 허용하지 않는다. 허벅지와 골반은 바위턱에 고정됐고 양벽이 동시에 압박을 가하며 뒤로도 앞으로도 움직이지 못했다. 피부가 벽에 쓸리며 통증이 시작된다. 양 다리는 뒤틀린 채 좁은 공간에 접혀 있고 엉덩이와 허리는 틀어져 있다. 팔은 앞쪽으로 쭉 뻗쳐 있지만 그 어디에도 힘을 쓸 수가 없다. 그의 숨소리는 조금씩 가빠진다. 도와줘. 그가 낮고 신 목소리로 중얼렸을 때 코스 초입에서 대기하던 에릭이 이상함을 느낀다. 마크는 말이 없었다. 가쁜 숨만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왔다. 에릭은 마크를 불러본다. 대답이 없다. 그는 다급히 무전기를 꺼내 송신 버튼을 누른다. 소리는 전달되지 않는다. 무전기의 녹색 불빛만 깜빡인다. 전파는 이 안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에릭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다. 그의 마음속에는 밖으로 나가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과 마크를 혼자 두고 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번갈아가며 일어난다. 하지만 그는 결정한다. 지금 이 순간 안에 더 있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 그는 손을 짚으며 좁은 통로를 되짚어 나가기 시작한다. 동굴 밖으로 나가는 길은 단지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동료를 두고 돌아서는 심리적 거리까지도 그에겐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에릭은 끝내 동굴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리고 바로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낸다. 신호 없음. 20m, 30m, 동굴 입구에서 더 멀어질수록 불안도 함께 띈다. 드디어 전화 화면에 한 줄의 전파가 들어오고 그는 다급히 구조를 요청한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 그리고 응답이 온다. 접수 완료. 구조대원 4명이 도착한다. 이들은 사고 지점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사고 지점으로 향한다. 코스의 초입까지 접근한 구조대원은 직접 소리를 질러 마크에게 접촉을 시도한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다. 구조대원은 라이트를 앞으로 비춘다. 빛이 닿는 곳엔 미동 없는 두 다리가 보인다. 마크의 상반신은 통로 끝 커브 위쪽으로 완전히 밀려 들어가 있었고 다리는 좁은 틈 사이에서 심하게 끼어 있었다. 구조대는 마크의 상황을 확인한다. 그리고 뒤에서 마크의 다리를 잡고 직접 잡아당겨 구조를 시도한다. 하체는 움찔했지만 턱의 구조가 여전히 마크를 꽉 물고 있었다. 첫 번째 시도에 실패한 구조대원들은 삽으로 후방 굴착을 시도하기로 한다. 협착 구간 뒤쪽에 틈 바닥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한다. 바위 조각이 떨어지면 오히려 마크의 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티끌 단위로 미세하게 작업을 진행한다. 조심스럽게 각도를 벌려 나간다. 하지만 바닥엔 진흙과 암석층이 섞여 있었다. 마크는 미세한 통증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빨리 진행해달라고. 구조대원은 말한다.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각도를 바꿔주는 걸 기다리는 것뿐임을. 마크가 몸에 힘을 주게 되면 구조는 실패한다. 굴착 각도 확보된다. 구조대원이 조심스럽게 젤을 꺼내 마찰 지점을 바위와 신체 사이에 도포한다. 그리고 하니스를 조정하고 상체 회전을 시도한다. 하나, 둘, 셋. 골반이 1cm 정도 미끄러진다. 다시 한번 상체 회전을 시도한다. 하나, 둘, 셋. 골반이 빠지고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구조대원이 하니스를 고정하고 조심스럽게 그를 뒤로 천천히 끌어낸다. 헬멧이, 어깨가, 그리고 마침내 마크가 지옥의 공간으로부터 나온다. 몇 주가 지나고 마크는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한다. 나는 틈에 끼인 것이 아니라 틈에 들어가 삼켜졌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틈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마크와 에릭은 경험 많은 전문가였고 그들은 대부분의 위험을 경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네로우즈 케이브는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준다. 이곳은 경험보다 더 오래된 함정을 가지고 있다. 사고 이후 네로우즈 케이브에는 체격 제한 경고가 생기고 동굴 구조 연구에도 조심성이 더해졌으며 후속 탐사팀들도 훨씬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교훈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교훈을 망각한다. 몇 년 뒤 잿빛 구름이 깔린 오후, 새로운 탐사복을 입은 두 인물이 또 다른 협곡 아래에 도착한다. 바위 절벽 아래 굴곡진 바닥을 지나 작은 틈 하나 앞에 멈춰 선다. 그중 한 명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틈을 손으로 더듬는다. 그 틈은 마치 과거의 지형과 닮은 형태, 좁고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태도로 그 틈에 몸을 밀어넣는다. 그들의 모습이 암벽 안으로 사라진다.